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한 대형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몰된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첫 소식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갑자기 꺾이더니 상판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5m 높이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졌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던 4명의 작업자들이 지하층으로 함께 떨어져 매몰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엄청 크게 우당탕탕 막 무너지는 소리 나가지고 소리 엄청 컸어요. 미사일 터지는 소리. 맨 먼저 가장 옥상층에서 일하고 있던 40대 미장공이 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매몰된 근로자들은 철근공 2명과 배관공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구조 작업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낱낱이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절단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2층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거의 끝내가던 중 옥상 상판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철근 구조물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사 관계자는 지지대 없는 공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층 지붕 무게를 견뎌야 하는 철골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도 포착됐습니다. 철골 접합과 관련돼 시공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저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도 똑같이 쳤을 때 지금 현재 저쪽에는 지금 이상은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전면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 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가 진행된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불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달 말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탄 호송 차량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명품 목걸이와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을 확인한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씨를 상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함정 선상 파티와 종묘 차담의 의혹, 21g 관저공사 특혜 의혹,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로저 비비의 가방 의혹 등 수사가 남은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지만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한 9번째 피의자 조사. 오는 28일에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검은 관저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디올 재킷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부인을 어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남아있는데 특검은 오는 1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내일 출석은 어렵다는 의사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의혹이 거론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출장 뒤 오늘 새벽 입국한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관직 사의를 두고선 근거 없는 의혹에 정부와 해수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 장관은 MBC와의 통화에서도 지난 2018년 5월 통일교 모임이 아니라 부산의 성당 미사에 참석했고 관련 사진도 있다며 이른바 한학자 특별보고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함께 거론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인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차례, 그것도 10분 남짓 만났을 뿐이라며 통일교 금품 제공 기록이 허위인 만큼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다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면직안이 보고되자 곧바로 제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불법 정치관여 종교단체의 해산 검토와 함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신청할 때 앞으로는 관광객들도 과거 5년간 사용한 개인용과 사업용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 정보, 10년치의 이메일 계정까지 모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과 유전자, 홍채 정보, 그리고 가족들의 정보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최근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인 이스타 수수료를 $40로 2배나 인상한 미국이 이번엔 입국자의 사상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로 발표했습니다. 이스타 신청자는 앞으로는 SNS 계정 정보, 그것도 무조건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은 물론 사업용 전화번호 5년치, 이메일 계정은 무려 10년치를 내야 합니다. 지문과 유전자, 홍채 같은 생체 정보, 심지어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의 정보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관보에서 명시했습니다. 가능하면이란 표현을 넣었지만 사실상 규정을 들이대며 내밀한 개인정보를 샅샅이 내놓으란 것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앱으로만 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도 관광이나 출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스타는 한국 등 42개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의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셈입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SNS 등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인식이 나타난다면 입국을 불허할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We want security. We want to make sure we're not letting the wrong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We're getting. SNS 검열은 지난 6월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젠 단순 관광객들의 머릿속까지 뒤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언론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잖은 지적은 물론 당분간 미국에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다. 내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격한 반발들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2달간 여론 수렴을 거칠 예정이지만 많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 같은 당연한 가치는 제쳐두고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내세우며 특유의 갈라치기를 하는 게 마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 정책의 영향으로 비자 취소건은 급증해 사상 최고치인 8만 5천 건에 이른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최대 12,000%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내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이었습니다. 나와! 다 데리고 나와. 이들 일당이 책정한 이자율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끼를 무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최대 12,000%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1,500만 원이었거든요. 갚아야 되는 돈이 2,400만 원이었고 하루 연체비가 300만 원. 돈을 갚지 못하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 안 주나 이 X들아. 니 죽여줄게 이 X들아. 주심으로. 자살을 왜 하는지 내가 만들어줄게. SNS에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고 그 가족과 지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뭐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커지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성적으로 학대를 하겠다. 초등학생을 그다음에 납치하겠다. 이런 협박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생각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모두 173명. 대학생, 주부, 실직자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소액으로 모두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일당은 두세 달에 한 번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겼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당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추가로 붙잡은 5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